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의 혼술 5월 10일 수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지금 민주당 168석을 차지하고 있는 거대 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 이 스스로 지금 무너져 내리는 그런 소리가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자마자 여기저기서 균열이 생기고 실수도 있고 악재가 겹치면서 당초에는 그 국회 권력을 여전히 장악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해도 상당한 응집력을 가지고 새 정부에 저항할 것이다, 대응할 것이다 그런 분석이 많았는데 지금 안에서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는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이것이 곧 이 지방선거가 끝나면은 그 결과에 따라서 정계 개편이 일어날 수도 있다. 자,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민주당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민주당 안은 지금 큰 세력이 양쪽으로 있죠. 하나는 친노, 친문, 원래는 친노무현이고 지금 친문재인 이 세력이 있고 이재명이 대선에 나서면서부터 친명, 친이재명 이 세력, 양쪽 세력이 있는데 이 양쪽 세력이 지금 지방선거 출마 문제 이런 것을 놓고 갈등을 겪었는데 이것이 선거가 끝나고 나서 참패를 하게 되면은 책임론이 막 불거지겠죠. 이재명 쪽에서는 문재인이 워낙 5년 동안 못했기 때문에 대선도 우리가 졌고 지방선거까지 졌다. 친문 쪽에 책임론을 내세울 것이고 친문은 이재명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1인 체제입니다. 그 이재명 책임론 또 대선에서 진 것까지 포함해서 책임론을 제기를 하게 되면 양쪽이 지리멸렬 동시에 지리멸렬 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지금 최근 어제 오늘 일어난 일만 해도 민주당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자, 가장 큰 것은 일단 민심이 외면을 하는 것이죠. 민심이 외면을 하는데 정당 지지율 최근에 발표된 정당 지지율 조사를 보면은 리얼미터 조사입니다. 국민의힘이 49.8 거의 50% 정당 지지율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승세를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조사할 때마다 2, 3%포인트씩 막 올라가죠. 자, 민주당은 37.7% 거의 10% 이상 국민의힘에 뒤졌는데 민주당은 하락세입니다. 양쪽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죠. 자, 그렇게 되니 이 지방선거에서도 상당히 국민의힘에게 우세한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크게 보면은 새 정부가 출범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발목 잡기가 있었죠. 대통령 새로운 집무실에 대한 예산을 질끔질끔 준다든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여기저기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본인과 우호적인 곳, JTBC 이렇게 우호적인 곳과 인터뷰를 하면서 자하자찬을 막 하고 국민들은 이렇게 어려운데 심지어 무궁화 대원장 받았다 이런 이야기들 1억 몇천만 원짜리 그리고 계속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저주성 악담을 퍼붓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마이너스 효과가 되는 것이죠. 반면에 새 정부 출범하면서 컨벤션 효과가 윤석열 정부에게는 생겼고 또 금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 입법도 역풍을 맞았습니다. 또 지금은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 이것을 계속 미루면서 지금 진퇴양난에 빠졌죠. 한덕수를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 이것이 새 정부의 발목 잡기 이런 여론이 일어나면서 상당히 민심이 안 좋아지고 이 리얼미터 최근 조사에서 거의 10% 이상 차이가 나는 정당 지지율에서 이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개별 소속 구성원들도 지금 여러 가지 실수 또 실책 이런 것들을 막 저지르고 있죠. 그리고 악재가 막 겹칩니다. 이재명 전 후보 지금 본인에 대한 수사를 좀 피하기 위해서 방탄조끼를 입기 위해서 영구도는 계양을로 출마를 했다. 그렇게 여론이 안 좋은데 또 본인이 총괄선대위원장까지 맡았죠. 자, 이 상황에서 이재명의 헛발질이 계속 또 나오고 있습니다. 본인의 유튜버에서 이재명 계양에서 숨쉰채 발견, 속보 이런 식으로 해서 마치 이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자기를 홍보하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하는 날 본인은 계양에서 있다. 이 존재감을 가시하기 위해서 숨쉰채 발견 이런 표현을 써서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지금 본인과 연루된
이 대장동과 관련해서 두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이런 표현으로 자기의 존재감을 다시 할 수 있느냐 이런 비난 여론이 일어나고 있죠. 또 뭐 연설을 하러 등단을 하면서 옆에 어린아이를 막 밀치는 그런 장면도 나왔고 과거에 인천에 대해서 폄훼하는 발언을 해놓고 다시 이 인천에 가서 표를 달라고 하는 자 이런 모습들 여러 가지 이재명 본인에게 악재가 끊이지 않고 있죠. 여기다가 송영길은 인천 개항을 해서 5선을 하다가 그 지역을 결과적으로 이재명에게 안전판을 마련하라고 물려주고 본인은 서울시장 선거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세훈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에게 각종 여론조사에서 10%포인트 이상 열세 그래서 그 당선 가능성이 거의 희박한 이런 상황에 몰렸죠. 그때 이 대선 때 당 대표를 했던 송영길 후보였던 이재명 둘 다 어떻게 보면 뭐 친명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송영길도 두 사람 다 코너에 몰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다 송영길 대표 체제에서 정책위 의장을 한 인물이죠. 삼선의 박완주 의원 오늘 성추문 의혹으로 당에서 제명을 당했습니다. 뭐 여성 보좌진에게 성희롱을 했다든지 뭐 이런 건데 성추문이 일어났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를 않고 있습니다. 뭐 2차 가해를 막기 위해서라는데 어쨌든 어느 정도 상당히 이 성추문의 강도가 셌기에 바로 제명을 해버렸겠죠. 그리고 당 차원에서 제명을 해도 국회의원이니까 이 국회 윤리위에 다시 넘긴다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이 파장이 커질 수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뜩이나 민주당은 그전에 박원순, 오거돈, 안희정 이런 성추문들이 막 있었죠. 그래서 여기에 이어서 삼선의 박완주 의원, 이 정책위 의장까지 했던 이 악재가 또 생겼기 때문에 지방선거에서 크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또 있습니다. 계속 있습니다. 최근 어제 오늘 며칠 사이에 우정주 비례대표 민주당 의원이죠. 국민을 무능하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무능한 국민. 여성가족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지금 여성가족부가 폐지가 되려고 하는데 장관이 새로 취임하고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다가 이런 상황에서 여가부 신규 사업 편성이나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혼란이 일어나면은 준비가 안 된 무능한 국민에게 고통이다. 무능한 국민. 자, 본인은 얼마나 유능한지 이 무능한 국민에게 고통이다. 이런 이야기도 해서 또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국민이 부글부글 끓고 있고 여기다 이 친문 지금까지는 제가 친명 이재명 쪽 이야기를 주로 해드렸죠. 유정두는 무슨 계보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 친문은 이재명이 개항에 출마하고 송영길이 서울시장에 출마하는 데 대해서 또 친문은 친문 나름대로 부글부글 끓고 있죠. 그런데 친문도 지금 같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당장 문재인 전 대통령부터 지금 인수인계 과정에서 거의 회방을 놓다시피 했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악담을 퍼붓고 이러는 바람에 중도층에서 인식이 상당히 안 좋은 상태에서 양산사저로 내려가 있습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 친문이죠.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그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구속해야 된다 이런 막 주장을 하다가 신라호텔 연회에서 취임식 끝나고 신라호텔 연회에서 입을 막으면서 아주 환하게 웃는 해볼적 웃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집중 포화를 맞고 있습니다. 지금 온갖 패러디, 조롱 그렇게 좋더냐? 김건희 씨 술 한잔 받고 그렇게 좋더냐? 이런 이야기까지 아주 상당히 많이 쏟아지고 있어서 이 비대위원장이 지금 완전히 코너에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직 전 의원, 이제 전 의원 됩니다. 오늘 대법원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1년 4개월 집행유예 2년 받아서 국회의원직이 날아가 버렸죠. 자,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상직은 이스타항공 배임 그 사건으로 법정 구속이 된 인물인데 이것과 별개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 이상직 때문에 뇌물죄를 받을 수 있다.
뇌물죄로 기소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서정욱 변호사가 선거권의 혼선에 초련에서도 설명을 했는데 이상직이 본인이 운영하는 이스타항공 그것을 타이의 타이 이스타젯이라는 항공을 설립해서 그 타이로 이주한 그 딸 부부 그러니까 문재인의 사위가 특혜 취업을 하고 이렇게 했고 그러니 그 대가로 공공기관장을 시키고 또 국회의원 공천도 주고 이렇게 했으면은 뇌물죄라는 겁니다. 직접 뇌물죄라는 겁니다. 서로 주고받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 이 뇌물죄 사건이 지금 전주지검에서 캐비넷 속에 들어있다. 그래서 이것이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임명이 되고 하면은 또 검찰 수뇌부를 다 전원 교체를 하죠. 전원 교체하게 되면은 그 캐비넷을 열어서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뇌물죄를 집중적으로 수사를 할 수도 있다. 그 사안에 같이 걸린 사람이 이상직인데 오늘 배째가 날아갔죠. 악재 계속 지금까지도 몇 개의 악재가 민주당이 겹치고 있죠. 또 있습니다. 친조국 강경파들끼리 만든 철음회라는 모임이 있죠. 이번에 금수완박 입법을 주도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완전히 망신살이 뻗쳤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김남국은 이모 교수를 어머니의 자매를 이끄는 이모와 같이 논문을 쓰지 않았느냐 해서 온 국민을 참 한숨이 나오면서도 웃게 만들었습니다. 최강욱 한 땡땡 이것을 한동훈 후보자의 딸이라고 막 몰아붙였는데 그 노트북 기정한 주체를 그런데 한 땡땡은 한동훈 딸 한 아무개가 아니고 한국3M이라는 비영리법인, 그 밑에 비영리법인 써놨는데도 비영리법인, 그럼 한동훈 후보자가 비영리법인이 어떻게 내 딸이 됩니까? 이런 이야기까지 그게 전부 다 TV로 생중계를 다 됐죠. 이수진 마치 치중해서 국회에 출석한 것처럼 우왕좌왕 갈팡질팡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또 빈쪽을 샀죠. 자, 이렇게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만 해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재명도 있고 송영길, 박안주, 성추문, 유정주, 국민이 무능하다, 윤호중, 해볼적 울고, 이상직, 국회의원직 날아가고, 이 김남국, 최강욱, 이수진, 망신살 뻗치고, 이 총체적 난국이죠. 이 정도 되면 어떤 정상적인 정치 집단이라고 보기도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이 국민들이 다 알기 때문에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저는 지금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부터 오늘 후보 등록하고 이제 후보들은 다 대진표는 짜였죠. 이 선거운동을 막 벌이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지난 2018년에는 지방선거 때는 민주당이 대구, 경북, 제주도 제외하고 15개를 휩쓸었습니다. 나머지 다 휩쓸었습니다. 17개, 그러니까 14개를 휩쓴 거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거꾸로 민주당이 호남 3곳, 강주, 전남, 전북을 제외하고 전패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제주나 세종 이런 데서도 이길 가능성도 있고 지금 경기는 접전이고 하지만 어쨌든 패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참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이재명 책임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또 정권 연장에 실패하는데 원인을 제공한 무능한 그 국정 운영을 했던 문재인 책임론, 조국 책임론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막 쏟아지면서 이 민주당이 지금 지리멸렬을 하고 있는데 양쪽이 갈라설 수가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다음 총선을 또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 살 길을 찾아서 자기들끼리 또 갈라설 수가 있습니다. 호남 쪽이 또 따로 갈라설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이 일종의 정계 질서 재편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전부터 이 진보는 분열로 망하고 보수는 부패로 망한다 이런 말이 정치권에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반대였죠. 진보가 부패했고 오히려 보수가 이 분열을 하고 그래서 선거에 지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다시 이 진보가 분열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극심한 여소의 아대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 지방선거가 끝나면은 민주당 세력의 지리멸렬, 그리고 무너져 내리면서 자연스럽게 정계 개편이 일어나서 윤석열 정부에게는 결과적으로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자,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어제 오늘 최근에 민주당의 무너지는 소리가 아주 빠르게 크게 들리고 있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